지금 이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잉글랜드 지방의회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놀랄 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 일부, 아니 많은 분들이 제가 내린 결론, 즉 앤디 버넘 계획, 노동당의 계획이 이런 초기 발표들을 쏟아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조기 총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앤디 버넘이 자신의 발표를 위해 할로를 방문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할로가 일종의 격전지 선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노동당이 적어도 조기 총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제 할로에서의 앤디 버넘 모습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당신은 숙박 외식 업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 인하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첫걸음이지만 중요한 걸음입니다. 제가 이 약속을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에서 했던 이유는 우리가 펍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펍들은 지원이 올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 우리의 유산이고 노동계급의 문화입니다. 펍이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펍과 다른 업소들이 내는 사업장 재산세에 대한 상당한 인하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업소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과 며칠 사이의 네 번째 이런 조치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실 건가요? 그리고 세금 인상 가능성도 있나요? 이번에는 사업장 재산세 개편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체를 똑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일부 사업체는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있는 이 펍은 바로 할로우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시니어 여성 정신건강 모임도 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업체들은 사회적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게임 센터들이 번화가에 들어서면 종종 지역사회에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자담배 가게를 보게 되지만 이런 가게들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혜택을 주는 사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해를 끼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하는 사업용 부동산세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올 변화입니다. 다르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보게 될까요? 네, 그들은 분명히 더 높은 세율을 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펍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사회와 상권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다른 장소들의 사업용 부동산세를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영국 전역의 많은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와 상권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펍들은 상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행동이니까요. 오늘도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작은 것들도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조기 총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당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없이 온갖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음 예산안 발표 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 엄청난 세금 인상이 그들의 계획의 일부라는 점을 정당화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카이 방송에서 노동당이 재정 계획이 전혀 없다는 또 다른 예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국제기후금융이라는 좌파 진영이 좋아하는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표에 따르면 4억 파운드는 국제 기후 금융을 위해 투자해서 대출로 전환해 조달되며 이를 통해 국제 기후 목표 달성에 더 유연한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4억 파운드가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부서의 예산에 배정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4억 파운드 중 일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그 돈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대출로 전환하고 있어서 그 돈이 영국 정부에 다시 상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세부 사항은 아직 더 논의되어야 해요. 하지만 대출이 공적 개발 원조로 인정받으려면 그 대출 조건이 개발도상국에 합리적으로 유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해요. 그래서 지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보조금 대신 대출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에너지 우선순위나 대중교통에 쓸 자금이 생기게 돼요. 방해하 쉽진 않지만 이자에 대해 말씀하셔서 몇 가지 짚고 싶어요. 세부사항 조율도 알지만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서방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준 전례를 보면 사람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자가 붙을지 아닐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국제기후금융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사항은 추후에 조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총리인 앤디 버넴에게는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피,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의 스튜디오에 앉아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출이 실제로 기하의 해외 개발 원조 예산, 즉 ODA 예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대출이 제공되는 조건이 개발도상국에 합리적으로 유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등쳐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용한 이 자금으로 낼 수 있는 개발 효과를 최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기후금융에서 여러 다른 국가들이 하는 일과 일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사실 뭔가 느껴지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실 제가 묻지 않을 거예요. 들을 만한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너무 물러졌다는 말을 하게 되어 슬픕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루다 카바나라는 이 인간이 정신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인데 그곳에서는 수감자들을 죄수가 아니라 환자로 대우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교정 및 보안 정신병원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전국 의장이 그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다 카바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그저 악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기를 독방에서 4병만 바라보며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보안병원이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더 부당한 것은 이제 그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세금으로 그에게 복지 혜택까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법제도에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기 석방 계획이 잠시 중단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인범, 강간범, 폭력 범죄자들이 조기 석방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는 대규모 이민으로 인한 인구 폭발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은 교도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건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교도소에 있는 외국인 수감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건 전체 교도소 수감자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우선 그들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 한편 보트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65명의 불법 이주민 이 대형 고무보트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앤디 버넴은 이와 관련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영국 지방의회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에식스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2명의 리폼 UK 시의원이 선출된 지 불과 2주 만에 서러크 시의회를 그만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이 의석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레이스에서 노동당이 2석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폼에서 노동당으로 2석이 넘어가고 노동당은 약간 상승했고 리폼은 그 두 의석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이 2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 켄트의 매드웨이를 보면 여기서 리폼 UK가 보수당으로부터 의석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당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지만 토리 당원들은 케미 바데노우가 잘한다고 자평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번, 정확히는 이스트 대번에서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동당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최근 몇 번 있었습니다. 노동당은 거기에 후보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보수당이 자리를 지켰고 사우스 글로스터셔입니다. 보수당이 자리를 유지했고 토리당은 그곳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개혁당이 2위, 자유민주당은 하락했고 노동당은 후보를 냈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영국 개혁당이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시의회 보궐선거의 전체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개혁당은 상승하고 노동당은 하락했으며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당 득표는 늘고 노동당은 손실을 보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앤디 버넘과 노동당이 허니문 기간에 여론조사 반등을 노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여전히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지방의회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세요. 언제나처럼 이 소식과 더 많은 최신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